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규모 5 이상 지진은 연평균 1638회.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급증하기 시작해 2011년에는 2500회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한반도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올 들어 발생한 규모 2 이상의 지진은 모두 11차례. 특히 2000년대 들어 급증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매년 50에서 60회가량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80년대보다 2배 이상 잦아진 것입니다. 문제는 급증하는 지진이 대규모 지진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1952년에 평양 인근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짧게는 50년 이내에 한반도에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대지진 발생 직전 보였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이번에는 일본 규슈 부근에서 관측됐습니다. 전종혁 기자입니다. 도로가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집니다. 이러다 친 쓰나미에 마을은 초토화됐고 원전마저 폭발 사고를 일으킵니다. 이 같은 대지진 전엔 아주 특이한 전조 현상이 있다는 것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 진앙지 서쪽에선 9년 동안, 그리고 북쪽에선 지진 한 달 전부터 해저 지각의 미세한 쪼개짐, 즉 느린 단층이 진행된 겁니다. 대지진은 막대한 지진 에너지가 방출되며 거대한 땅덩어리가 단숨에 뜯기는 건데, 느린 단층은 수일에 걸쳐 천천히 진앙지 주변 지각에 마치 칼집을 내듯 틈을 만들어서 대지진이 일어나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규슈 부근 해저에서 느린 단층이 대규모로 진행 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사이언스에 발표됐습니다. 느린 단층은 남북으로 150여 킬로미터에 걸쳐 해저 지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규슈 앞바다에서 도쿄 인근까지 발달한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9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까지 4년간 난카이 해구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 필리핀판이 매년 최대 6cm씩 부서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가는 건데 두 판이 마찰하면서 에너지가 빠른 속도로 축적돼 그만큼 지진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의 단층이 깨지면 규모 6에서 7 사이의 지진이, 여러 단층이 동시에 깨지면 규모 8 혹은 규모 9 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정부는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날 경우 도쿄를 비롯한 도심에 직격탄을 줘 사망자만 32만 명, 피해액도 19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YTN 김인우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남미 칠레의 한 슈퍼마켓, 진열대가 흔들려 물건이 쏟아지면서 아수라장이 됩니다. 규모 7.6의 강진으로 도로는 비스킷처럼 부서졌고 수만 명의 주민들은 혼비백산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며칠 전 같은 불의 고리인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는 6.5의 강진이 일어나 100명 넘는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미 대륙 서부에서는 화산 폭발도 잦아졌습니다. 멕시코의 화라산 콜리마에서는 지난달에만 5차례 폭발이 일어났고, 바로 아래쪽 페루 사방카에서도 3,500m나 치솟는 화산 폭발이 지난달 26일 터졌습니다. 미 대륙 서부에서 지진과 화산이 이처럼 잦아지면서 규모 8.0 수준의 대지진 빅1에 대한 연구도 한층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26일 미국 LA 근거에서는 규모 1에서 4.3의 지진이 하루 동안 200여 차례 반복됐는데, 전문가들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서부 지역에서는 1857년 규모 7.9의 지진이 일어난 뒤 별다른 지진이 없어 단층대의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라는 점도 우려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도산대에서는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대규모 지진 빅1의 전조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알프스 일대가 보름 가까이 폭설에 시달릴 때 환태평양 조산대에선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3일 하루 동안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는 규모 6.0의 지진에 건물 130여 채가 부서졌고, 알래스카에서는 규모 7.9의 강진에 한때 쓰나미 경고가 발령됐습니다. 또 일본과 필리핀의 화산 폭발까지 겹치면서 불의 고리가 요동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은 지진 전문가를 인용해 불의 고리에서 지각 변동이 1년 넘게 누적되고 있으며 조만간 미국 캘리포니아와 일본의 대규모 강진이 빅1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강진이 잇따랐었죠. 빠른 시일 내에 더 큰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주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지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두 번의 강진, 여진도 무려 2,000번 넘게 이어진 가운데 조만간 더 큰 지진이 닥칠 거라는 전문가의 경고가 잇따랐습니다. 앞서 두 지진은 빅1으로 불리는 규모 7.8 이상 대지진의 전조 현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지진 발생 지점이 세계 주요 지진과 화산 활동이 집중된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해 있는 데다 이번 지진 여파로 캘리포니아를 가로지르는 샌안드레아스 단층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1906년 3,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캘리포니아 대지진은 이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뒤틀리면서 발생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최근 급격히 관심사가 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수도 지카 지진인데요. 이 도쿄 등 수도권의 얕은 지하에서 일어나는 강한 지진을 말합니다. 이 수만 명의 사망자는 물론 1,0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경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도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특파원. 일본 언론에서도 최근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언제든지 수도 지카 지진이 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피해액만으로도 95조엔,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을 넘을 거라고 합니다. 일본의 한 해 국가 전체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건물 손상 등 직접 피해가 42조엔, 생산활동이나 서비스 저하가 48조엔입니다. 지진 이후에도 경제 혼란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데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코로나19 방역도 벅찬데 메뚜기 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아프리카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메뚜기 떼가 닥치는 대로 농경지를 파괴하고 작물을 먹어치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50km를 갈 수 있는 사막 메뚜기 떼는 아프리카에서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를 넘어 다른 대륙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피해를 입었고, 최근엔 중국 남부에서도 메뚜기 떼가 목격됐습니다. 사막 메뚜기 떼는 하루에 3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작물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지구 인구의 10분의 1이 메뚜기 떼 확산으로 식량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메뚜기들이 수비를 날아다닙니다. 메뚜기들이 점령한 나무잎은 군데군데 구멍이 났습니다. 중국 남부 윈난성에 지난달 말부터 메뚜기떼의 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오스 북부 지역에서 대량 번식한 메뚜기떼가 이웃한 중국 국경지대로 대거 이동한 겁니다. 이미 농지와 임야 90제곱킬로미터, 여의도의 3000배가 넘는 면적이 피해를 봤습니다. 已经在玉米田、香蕉地已经产生部分的危害。 이번 메뚜기떼는 중국 중남부 등에 서식하는 황색 얼룩무늬 대나무 메뚜기로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일대를 초토화한 사막 메뚜기와는 다른 종류입니다. 윈난성 당국은 4만여 명의 방제 인력을 투입하고 무인기, 드론도 동원하면서 메뚜기와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就在边界线一带，我们是用这个无人机进行飞反作业，设立一个这个1000倍的节流弹。 중국 중앙정부도 전담팀을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9월까지 더 많은 메뚜기떼가 국경 밖에서 중국으로 들어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남부 대응수에 이어 메뚜기떼 습격까지 발생하면서 3재가 겹쳤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1분기 우리 경제가 예상대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2분기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박영호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가 1분기 성장률을 2%포인트가량 깎아내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 등으로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으로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에 비해 마이너스 1.4% 떨어졌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자 지난해 1분기 이후 1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성장률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외출과 외식이 줄면서 소비자가 지갑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민간 소비는 국내 총생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데 1분기 민간 소비는 전분기 대비 6.4% 줄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수출은 그나마 반도체가 선방하면서 감소폭이 2%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분기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2, 4분기부터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실물 고용 충격이 확대될 우려가 점증하는 모습입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령으로 전 세계 빈곤층들이 혹독한 굶주림을 겪고 있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노동자들에겐 이제 방역보다 먹을 음식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거리 집회가 금지된 이라크의 한 도심입니다. 수백 명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바이러스 감염보다 더 무서운 게 굶주림이라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레바논에서도 시위가 열렸습니다. 역시 방역 문제보다 경제 위기를 규탄했습니다. 지금까지 난 확진자가 84만여 명으로 전 세계 환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도 다를 게 없습니다. 버지니아와 로스앤젤레스 등 각지에서 자택 대기령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선 집 안에만 갇혀 있을 순 없다는 겁니다. 일을 해야 하니 도시를 개방하라고 했습니다. UN 세계식량계획 WFP는 올해 말까지 2억 6,500만 명이 극심한 식량 기근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의 2배에 이릅니다. 조만간 전 세계가 기근 문제의 대유행 사태, 기근 팬데믹을 맞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400만 명을 넘어서며 곧 브라질보다 더 많아져 세계에서 두 번째로 누적 확진자가 많은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프랑스에선 신규 확진자가 9천 명에 육박하며 이번 사태 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 명 넘게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411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루 9만 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13억 인구 대국의 인도는 현재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데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차이가 약 10,000명에 불과한 브라질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의 신규 확진자는 한 달 넘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는 최근 코로나19 증가세가 거세자 이동 제한령을 꺼내들었고 프랑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동안 줄어들었던 미국의 신규 확진자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원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다시 이동 제한령이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스페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2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34%가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마드리드 자치주는 마드리드와 인근 37개 구역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동 제한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등교와 출근, 돌봄 서비스 제공과 같은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이동을 제한하고 모임 인원은 6명으로 제한되며 공원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디아스 아유소 마드리드 시장은 이번 대책이 적용되는 지역은 지난 2주 동안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발병률이 1,000명 이상인 지역이라며 방역을 위해 모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접한 프랑스의 경우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또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1,590여 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는데 다음 날인 18일 13,200여 명이 신규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기록을更新했습니다. 코로나가 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하나 걱정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19처럼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견됐습니다.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특징도 모두 갖췄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내용은 남주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독재비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니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도 감염되고 신방울을 통한 전파는 물론 공기 전염 가능성도 확인됐습니다. 신종플루에 걸린 족제비에 비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족제비가 훨씬 심한 폐렴을 앓는 등 증상도 더 심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몸에 있는 기존의 독감 항체는 이 바이러스에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두루 갖춘 겁니다. 사람에게 감염이 됐을 때는 전파력이 크고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코로나로 홍역을 치렀던 중국에서는 또 다른 고위험 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돼지 독감이었는데 이번엔 흑사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박홍국 기자입니다.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 목축이를 하는 주민 한 명이 림프절 흑사병 판정을 받았다고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흑사병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이멍구자치구는 지난해 11월에도 40대 부부가 흑사병에 걸려 위독해지는 등 환자 발생이 잇따르는 지역입니다. 흑사병은 쥐벼룩에 감염된 들쥐와 토끼 등 야생 설치류와 접촉하거나 벼룩에 물릴 경우 감염되며 사람 사이에선 침방울로 전파됩니다. 지역 보건당국은 조기경보 4단계 중 2단계인 비교적 심각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란저우시에서 소 같은 가축을 통해 전염되는 브루셀라병에 3천여 명이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브루셀라병 백신을 만드는 제약회사의 부주의 때문에 집단 감염이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송옥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말 중국 란저우의 수의연구소에서 갑자기 4명의 브루셀라병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연구소와 인근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자 위생당국은 란저우 주민 2만 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3,245명이 브루셀라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화형 등 가축을 통해 사람에 전염되는 브루셀라병은 치사율은 2% 이하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척추염과 골수염 등을 일으킵니다. 집단 감염은 지난해 7월과 8월 란저우의 한 제약회사 공장이 동물용 브루셀라병 백신을 만들면서 사용기한이 지난 소독제를 쓰면서 발생했습니다. 백신 생산 과정에서 나온 배기가스 등 폐기물이 제대로 살균되지 않았고 브루셀라균이 포함된 채 외부로 퍼진 겁니다. 加上兰州寿研所处在药厂的下风向，人体吸入或黏膜接触产生了抗体阳性。 케냐에서 지난 3주 동안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때문에 200명 가까이 숨지고 1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냐 대통령실은 현지 시간으로 6일 성명에서 최소 194명이 홍수 등으로 숨지고 약 32km/제곱미터의 작물이 물에 휩쓸려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홍수 피해는 대규모 메뚜기떼가 형성하는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구호단체들은 홍수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은 피해 지역에 파괴적인 메뚜기떼가 밀어닥치면 큰 기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이 급단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런 흙탕물이 마치 폭풍을 만난 바다처럼 출렁입니다. 소파와 탁자 같은 가구들이 떠내려가지만 거센 물살에 모두가 바라만 봅니다. 얼마나 물살이 거센지 자동차까지 떠내려가는데요.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산이 무너져 내리는 이곳은 2달 넘게 내리는 폭우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국의 남부 지역. 벌써 3번째 홍수까지 나면서 가옥 4만여 채가 붕괴됐고 농경지 5만 제곱킬로미터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우리 돈으로 24조 원. 수재민은 이미 우리나라 인구가 맞먹는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남부지역 홍수 통제의 핵심 역할을 하는 산샤댐의 수위가 최고 수위인 175m를 불과 11m 남긴 상황이 이르면서 댐 붕괴설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폭우와 홍수 피해는 서남아시아에서도 심각합니다. 거센 흙탕물을 온몸으로 버티고 있는 한 남성.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갇혀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힘이 빠진 이 남성은 안타깝게도 물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폭우와 홍수가 4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인도 전역 수천 개 마을 물에 잠겼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만 800만 명, 사망자는 100명이 넘습니다. 230여 개의 강이 밀집해 거지대가 많은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 정도가 침수됐습니다. 이재민들의 사막은 처참합니다. 야생동물까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 동북부 국립공원의 85%가 물에 잠기면서 멸종 위기의 희귀 외뿔 코뿔소를 비롯해 100여 마리의 동물들이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흙더미가 집 안까지 밀려들었습니다. 폭우로 약해진 지층이 무너져 내리면서 가옥을 덮친 건데요. 독일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호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천이 범람할 정도로 큰 비가 계속되면서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네요. 이 집은 또 무슨 일인가요? 커다란 나무가 덮쳐 다 부서졌습니다. 열대성 폭풍 이사이아스가 휩쓸고 지나간 미국의 모습입니다. 최대 풍속이 시간당 136km에 달하는 강한 바람과 큰 비가 내렸는데요. 피해가 얼마나 심한지 코로나19 검사소까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재난에 따른 피해가 더 이상 없어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영국 스코틀랜드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폭우가 강타하면서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일부 열차편이 취소되고 학교가 휴업했습니다. 거리와 들판은 홍수로 물에 잠겼는데요. 영국 기상청은 스코틀랜드 일부 지역에 심각한 뇌우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황색 기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속 160km의 강풍을 동반한 셀리가 멕시코만 해안 도시에 상륙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성인 남성들도 건물 기둥을 붙잡고 버틸 정도로 바람이 거셉니다. 셀리가 휩쓸고 지나간 도심은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은 바퀴가 잠길 정도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엘라베마와 플로리다주에서는 5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특히 셀리가 시속 8km의 느린 속도로 이동 중이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엘라베마와 조지아주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강한 비를 뿌리고 일부에서 갑작스러운 홍수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엘라베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난 주말 콜로라도에서 버지니아까지 332건의 폭풍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엘라베마주에서는 쓰러지는 나무가 긴 주택을 덮쳐 한 명이 사망했고 캔자스주에서는 6개의 토네이도와 야구공 크기의 우박이 보고되었습니다.
오늘 오클라호마에서 텍사스와 아칸소까지 거센 바람과 우박 등의 날씨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닮은 우박이 떨어져 화제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진 우박에 수상합니다. 둥근 모양의 사방에 뿔이 난 코로나19 바이러스 모양과 흡사한 모습인데요. 지난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와 함께 뿔이 난 모양의 우박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코로나가 하늘이 내린 재앙이라는 증거라며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강한 비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가 몰아쳤습니다. 남성 1명이 숨졌고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밤하늘이 쉴 새 없이 번개로 번쩍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8일 밤 10시 반부터 1시간 동안 호주 시드니에 무려 80만 회 이상의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시속 110km가 넘는 강풍이 불고 우박도 쏟아졌는데요. 이로 인해 시드니 시내 해링턴가에서 30대 남성 1명이 강풍에 날아온 가스 용기에 머리를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학교 수십 곳을 포함해 건물 3만 채가 정전됐고 도로에선 강풍과 벼락 때문에 가로수가 부러져 출근길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촬영된 영상입니다. 우연 하늘에 빗방울이 떨어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한 아파트에 불벼락이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맞은편 건물에선 더 뚜렷하게 목격됐습니다. 낙뢰가 아파트 제일 꼭대기를 내리치면서 지상까지 불기둥을 만들어냅니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산산조각 흩어집니다. 선양엔 폭우와 뇌우주의보가 함께 내려져 있던 상황. 기상당국은 이날 하루에만 1,400회 이상 번개가 쳤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피해 아파트는 입주가 안 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에 중국 남부 광저우타워에서도 꼭대기 첨탑이 벼락에 맞기도 했습니다. 중국 기상국은 최근 뇌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기상 발표에 주의를 기울이고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 마지막 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죠. 사우디 사막에 폭설이 내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상 전문 매체 아큐웨더닷컴에 따르면 눈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부터 사우디 북서부 사막 지역에 내렸는데요. 한방눈이 내려서 3에서 5cm 정도의 눈이 모래 위에 쌓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막의 낙타들도 모래 대신 눈 위에 서 있는 것이 매우 어색한 듯이 어리둥절한 모습이죠. 8월 한여름인데 중국에 눈이 쌓이는 현상이 생겼네요. 기상 이상 현상으로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남부는 엄청 더워 가뭄이 왔고 중부는 홍수로 난리인데 북부는 8월 말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눈이 쌓이는 일로 기관차 노릇입니다. 눈은 한 곳에만 내린 것이 아니라 여러 성에 내린 것입니다. 8월 19일 칭하시성의 폭설로 눈꽃이 피었습니다. 깐수성에도 눈이 와서 차가 다니기 힘들 정도이었습니다. 8월 18일 깐수성 깡라장조 자치지에 폭설로 덮였습니다. 18일 쓰촨성 저우자이고우 관광지에도 눈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18일 신장 고속도로에 눈이 쌓여 차들이 가기 힘들어합니다. 16일 칭하성의 때일은 폭설로 이상기후 현상을 보였죠. 이곳은 6월에도 눈이 쌓여 소들이 풀을 찾아 헤매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 여러 지역에 눈이 쌓이는 이상한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어제는 푹푹 찌는 한여름 더위를 겪었는데 오늘은 폭설이 불어닥쳐온 곳 상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지난주에 한반도를 지난 태풍이 기상 이변을 불렀다는 분석입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불과 반나절 만에 온 마을이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30도가량 뚝 떨어지더니 다음날 아침 비가 내렸고 이내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했던 곳이라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미국 중서부 콜로라도주 덴버의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만 해도 이곳 주민들은 무더위를 피해 바다로 피서를 갔습니다. It was 95 yesterday. This morning it became 32 with rain. By mid-afternoon, snow. This is pretty crazy. 호주 남동부 일대가 5개월째 불타고 있는 가운데 이미 서울의 100배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10만여 명이 대피하고 인명, 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언제 산불이 꺼질지 기약이 없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호주의 산불은 끝없이 자연과 삶의 터전을 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초 퀸즐랜드와 뉴사우스 웨일스주에서 발생한 100여 건의 화재는 재앙의 예고편이었습니다. 10월 초부터 산불은 본격화됐고 두 손을 든 뉴사우스 웨일스와 빅토리아주 정부는 지난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두 주에서만 600만 헥타르 이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서울의 100배 면적이 불에 탄 것입니다. 산불 연기로 호주와 뉴질랜드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폭염과 가뭄, 돌풍이 겹치면서 산불이 커지고 인근 도시는 고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드니 서쪽의 페니스는 역대 최고치인 48.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인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2명이 다치고 주민과 관광객 등 2,7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1,800명의 소방관과 헬기, 비행기 등을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는데요.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번져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데요.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1,000헥타르 규모의 추목이 황폐해졌고 인근 주거지를 위협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서부에 사상 최악의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서울 면적의 15배 가까운 규모가 타버렸는데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김종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산둥성에 타오르는 시뻘건 산불. 불길이 나무를 태우며 하늘을 향해 재를 뿜어올립니다. 서울의 15배 가까운 면적을 태운 산불에 연기와 재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까지 덮치면서 하늘은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대낮인데도 하늘을 덮은 연기가 해를 가리면서 주민들은 공포심을 느낍니다. Looked outside and it looked like doomsday. I mean, you could tell something is horribly going wrong. It feels like the end of the world. It's pretty scary.
산불은 캘리포니아를 넘어 북쪽 오리건과 워싱턴주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산 하나를 통째로 태워버릴 정도의 대형 산불만 40개 넘게 동시다발적으로 타오르고 있고 사망자가 7명에 이릅니다. 더 큰 문제는 상황들이 온통 진화를 어렵게 하는 것들 뿐이란 겁니다. High temperatures, low humidity, dynamic wind conditions, and the drought all combined to make thi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지금까지 탄 것만으로도 이미 역대 최대 규모라는 이번 캘리포니아 산불은 올 연말 눈폭풍이 불 때쯤이나 돼야 진화가 될 것으로 보여 어디까지 그 피해가 커질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Destroyed as far as, is what you would think you would see in a hurricane or tornado type winds. 마지막 키워드는 의문의 코끼리 떼죽음입니다. 남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최근 2달간 코끼리 수백 마리가 집단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영국의 한 자선단체는 지난 5월 초부터 보츠와나 오카방고 삼각주에서 발견한 코끼리 사체만 무려 350여 마리에 달한다고 전했는데요. 국립공원 구조의 니얼 맥켄 박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3시간의 비행 동안 169마리의 코끼리 사체를 발견했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가뭄과 관계없이 코끼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죽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도 했는데요. 보츠와나에 서식하는 코끼리 개체수는 정부의 야생동물 보호 정책으로 인해 1970년 이후 거의 10배로 늘어서 13만 마리에 이릅니다. 아프리카 전역 코끼리의 3분의 1이 서식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 보츠와나 정부와 보호단체는 코끼리가 죽어가는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밀렵 가능성은 일축했는데요. 코끼리 사체에 상아가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맥켄 박사는 중독이나 질병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특히 죽은 코끼리 중 상당수가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고 사망했다는 점, 다른 코끼리들이 원을 그리며 돌고 있는 것이 목격된 점 등을 봤을 때 무언가가 코끼리들의 신경계를 파괴시키고 있다고 본 겁니다. 또한 맥켄 박사는 코끼리 떼죽음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다면 인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특히 질병의 원인이 물이나 토양일 경우 공중 보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츠와나 정부는 조사 결과를 얻으려면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고성 징후들이 지구 곳곳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미국부터 보시겠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플로리다주 남부에 있는 비스케인만입니다. 하얀 배를 드러낸 채 죽은 물고기들이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해안가로 떠내려온 물고기 사체들도 한가득입니다. 물고기 떼죽음에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You can smell it all over the neighborhood. 매일 이곳에서 수영하던 주민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There were islands of dead fish. 흙바닥에서 새들이 때로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죽은 새들은 대부분 파랑새와 딱새류 등의 철새들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20일 미국 뉴멕시코주 전역에서 수십만 마리로 추정되는 철새들이 사체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 철새들은 나무가 아닌 땅 위를 걸으면서 먹이를 찾는 이상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서부를 태우고 있는 산불을 원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산불의 영향으로 인한 연기 흡입이 결국 폐손상을 일으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미국 CNN은 미 서부의 전례 없는 산불이 기후변화가 몰고 올 재앙의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들의 죽음, 결국 재앙의 전초를 암시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지네요. 현지 시간으로 21일 호주 남동부 태즈메이니아 섬 인근 바다에서 고래 270여 마리가 한꺼번에 얕은 바닷물에 갇혀버렸습니다. 환경단체가 구조에 나섰지만 이미 100마리 가까이 숨진 걸로 전해졌는데 폐사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전국 곳곳이 올여름 벌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심, 하천, 집 가리지 않고 바글바글거려 곤충의 습격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김철웅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지네처럼 생긴 이 벌레. 수십 개 다리를 꿈틀거리며 때로 뭉쳐다니는 노래기입니다. 제가 무슨 15년 반 정도를 맡았는데 올해가 이렇게 막 벌레가 많은 건 처음입니다. 참 경연이네요. 어느새 집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빗자루로 몇 번 쓸기만 해도 금세 수북하게 쌓입니다. 그죠, 화장실에 특히 이런 데 많아요. 다 노래기라고 다 살충제를 뿌려도 그때뿐. 번식력이 너무 세서 다음 날이면 같은 장소에 또다시 무더기로 출몰합니다. 주민들은 노래기에 집을 뺏긴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친환경 감귤 농장. 2달 전부터 나뭇가지 끝이 말라붙더니 어느새 수십 그루가 말라 죽었습니다. 이 안락하늘소 때문입니다. 이 구멍에 설렁간을 집어넣어서 알을 낳게 되는 거죠. 부한 유충이 이 안에서 터널을 쭉 다니면서 목질부를 갉아먹고 성충이 된 이후에 나오는 과정에서 나무 밑동에 탈출 구멍이 생기는 거죠. 나무가 고사되기 직전에야 피해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접근 방지용 석회를 나무에 두르고 트랩을 설치해봐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손으로 직접 잡는 것에는 방지턱이 없다고 보시면. 제주도 감귤농가 27곳이 안락하늘소의 공격으로 수확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증가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러다가는 이제 정말 폐원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정도의 이제 좀 두려움을 갖게 됐고 내년에 폐원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런 엄청 많아요. 수억 마리 돼요. 자리에 앉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수부터 계획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저거. 대벌레가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거 대벌레들이네? 수를 세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 이 산 자체에 대벌레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요. 이 나무를 덮고 있는 게 전부 대벌레들입니다. 그리고 나뭇잎을 전부 먹어치워서 아예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인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나뭇잎을 다 먹어치워서 이게 나무 가지인지 대벌레인지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천적 까마귀에겐 풍족한 먹잇감이 돼주고 있지만 수를 조절하긴 어렵습니다. 정상엔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겠잖아 지금. 앉아있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소름 끼치죠. 저 나무 잎사귀 다 갉아먹은 거예요 저거 다. 사람에게도 들러붙습니다. 작은 나뭇가지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벌레 사체들입니다. 지금도 이 방역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틀 전 그리고 어제도 퇴치 작업을 했지만 벌써 쌓여있는 벌레들이 이 정도나 됩니다. 대벌레는 지금까지 서울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빛을 향해 몰려드는 매미 나방들, 창문마다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알집도 보입니다. 고수동굴로 유명한 충북 단양군 매미 나방떼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0분 전에 남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약을 뿌리든 뭘 하든 조심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지금 비가 온 직후라서 이 개체수 자체가 많지 않은데 지난 이틀간 잡아놓은 매미 나방들의 사체가 이렇게 수만 마리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화학적 약재로 살포해가지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 친환경적이죠. 저기 물리적으로 이렇게 유인을 하는 거니까. 다음날 아침 망안에 갇힌 나방들을 포대에 담는데 가루가 먼지처럼 날립니다. 이게 피부에 알레르기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렇군요. 목에 기침이 나면은 아주 그 기침도 장기침이 많아지고 그래서 너무 많아 불을 붙여 소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하나에 500알이야. 입에다 보면 몇 마리야? 인접한 나무엔 매미나방 알집이 가득합니다. 단양군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150년 된 느티나무인데요. 나뭇가지마다 매미나방 알집으로 거의 도배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겨울을 나게 된다면 매미나방 수백만 마리가 창궐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나무가 높기 때문에 알집 제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매미나방은 수도권과 충청,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소름 끼치지. 저게 나방이 돼서 날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징그럽겠는가. 서울 청계산 등산로는 취재진이 닷새 전 찾아갔을 땐 알집이 제거돼 있었지만 오늘 다시 알집들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이런 돌발 해충들을 잡기 위해서 살충제를 대량으로 살포하게 되면 천적들은 물론 벌이나 나비까지 죽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방법으로 알집을 제거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마을 이장님의 포충기 사례처럼 민관이 합심해서 대응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밀착카메라 정원석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진딧물대가 나타나서 시민들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전역에서는 철새 수십만 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되기도 했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한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크라스노 야르스크. 하늘에서 검은 벌레떼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도심을 공습한 벌레떼로 거리는 마치 짙은 안개가 낀 듯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벌레의 정체는 진딧물. 진딧물떼는 주차된 차와 길거리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북이 쌓였습니다. 행인들의 머리와 옷에까지 덕지덕지 붙어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올여름 극동 지역의 한 마을에서도 이상 기온으로 모기떼가 급증했는데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듯 날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덩어리에서 하얗고 작은 조각들이 쉴 새 없이 떨어져 나옵니다. 이 조각들은 남극 대륙에서 떨어져 나오는 빙하입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면서 남극 대륙에서 떨어져 나오는 빙하의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남극에서 사상 처음으로 영상 20도를 넘는 기온이 측정됐습니다. AFP 통신은 심오어섬 마람비오 연구기지 과학자들을 인용해 현지 시간 지난 9일 남극 심오어섬에서 기온이 영상 20.75도로 관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관측 시기가 남극의 여름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기온이 20도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입니다. 모스크바에서 4,800km 떨어진 시베리아의 북동부 북극권 도시 베르호얀스크라는 곳인데요. 보통 시베리아라고 하면 뭐든지 꽝꽝 얼려버리는 북극의 추위가 떠오르시죠. 그런데 맹추위의 대명사로 꼽히는 시베리아 일대가 이상고온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베르호얀스크는 지난 20일에 이 지역에서 관측을 시작한 1885년 이래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무려 섭씨 38도였습니다. 같은 날 우리나라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인 29도와 비교해봐도 엄청난 기록이죠. 서유럽 각국은 폭염과 코로나19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최고 기온이 42도까지 올라갔고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도 고온과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의 카사 데 campo 공원입니다. 간편한 옷차림의 시민들이 호숫가의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는 이틀째 영상 39도의 고온이 이어졌습니다. 스페인 북부 해양도시 산 세바스티안은 42도까지 올라 기록을 작성한 이래 6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스페인 곳곳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도 40도에 가까운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전체 3분의 1에 달하는 101개 지역에 기상경보가 발령됐고 이탈리아는 14개 도시에 폭염에 따른 비상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일본 열도에서 사상 최고 수준의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열사병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데스밸리는 낮 최고 기온이 54.4도까지 치솟는 등 지구촌 곳곳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방주희 PD입니다. 일본 열도가 역대 최고 수준의 폭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17일 시즈오카현 하마마스의 기온이 41.1도까지 치솟으면서 지난 2018년 7월 기록한 관측 사상 최고 기온과 동일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본에서 올여름 40도 이상의 폭염이 관측된 것은 이날로 세 번째입니다. 아이치현의 신시로 등 많은 지역이 38도까지 오르는 등 곳곳에서 지역별 최고 기록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수도 도쿄도에서도 연일 35도 이상의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열사병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도쿄도에서 열사병으로 숨진 사망자만 50명이 넘는데 하루에만 200명 이상이 열사병으로 병원에 옮겨지게 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주도 35도를 넘나드는 고온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54도가 넘으며 107년 만에 최고 기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사막 지역인 데스밸리에서 현지 시간 16일 기온이 54.4도까지 치솟아 1913년 이후 미국 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